여러분, 혹시 기스났다는 말 자주 쓰시죠? 그런데 이 흔한 단어 하나에 무려 1500년 전 한국과 일본을 잇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좀 놀랍지 않으세요? 오늘 이 작은 흠집 속에 담긴 거대한 역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. 아, 차에 또 기스 났네, 진짜. 이런 말 우리 입에 완전 착 붙어 있잖아요. 근데요, 이 기스라는 말이 그냥 일본에서 건너온 말, 외래어, 이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좀 놀라실 거예요. 어쩌면 이게 1500년의 시간을 건너온 하나의 메시지일 수도 있거든요. 자, 이 미스터리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서를 한번 추적해 볼까요? 바로 흠집을 뜻하는 일본어 키즈입니다. 이 단어의 소리를 DNA 분석하듯이 쭉 거슬러 올라가 보잖아요. 그럼 정말 놀랍게도 긁다, 긋다라는 우리말과 딱 만나게 됩니다. 아니,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한번 보시죠. 네, 바로 이 단어, 키즈에서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. 일본어로 상처, 흠집 이런 뜻이잖아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이론이 뭐냐면요. 이 키즈라는 소리가 실은 한국어 긁다, 긋다에서 왔다는 거예요. 딱 봐서는 전혀 안 비슷해 보이는데 말이죠. 그쵸? 자, 그럼 그 암호를 어떻게 푸느냐? 바로 여기 두 가지 언어 법칙이 있습니다. 이게 진짜 재밌어요. 첫 번째 단계는 아주 직관적이에요. 우리말 긁다, 긋다의 첫 소리, 기억 있죠? 이게 일본어 키 소리로 그냥 그대로 넘어왔다는 겁니다. 간단하죠? 근데 두 번째 단계가 핵심이에요. 긋다 할 때 마지막 받침 소리, 숏. 이 소리가 특정 규칙에 따라서 일본어의 즈 소리로 변신을 한 겁니다. 그래서 키랑 즈가 합쳐져서 바로 키즈가 탄생했다는 거죠. 근데 이게 그냥 소리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.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. 바로 사용법인데요. 보세요. 차에 난 흠집 같은 물리적인 상처는 물론이고, 아, 자존심에 기스 갔어처럼 추상적인 눈에 안 보이는 상처를 말할 때도 한국이랑 일본이 완전히 똑같은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.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?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. 자, 지금까지는 언어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추리를 해봤는데요. 그럼 이 추리가 과연 실제 역사하고도 연결이 될까요? 지금부터는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이 지점입니다. 당시 최고의 철기, 금속 기술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? 맞습니다. 바로 백제와 고구려의 장인들이었어요. 이 자료는 바로 그 장인들이 일본으로 기술을 전수하러 건너갈 때 단순히 기술만 가져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들이 쓰던 소리, 그들의 말까지 함께 건너가서 일본의 표준이 되었다는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증거가 더 명확해집니다. 4세기에서 7세기, 이 시기에 한반도에서 수많은 장인들이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엄청난 기술 전파가 일어나요.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바로 그 시기가 끝날 무렵에 쓰인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들 고사기나 일본서기에 키즈라는 단어가 딱 하고 등장한다는 겁니다.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.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? 자,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 연결고리는 단순히 흠집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. 이제부터는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 겁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말에서 무언가를 긁다라는 행동, 그리고 그 결과물인 글. 어때요? 이 두 단어가 왠지 모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다들 받으시죠? 맞습니다. 그 느낌이 정확해요. 아주 먼 옛날 인류가 처음 문자를 썼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건 바로 무언가를 긁어서 남긴 흔적이었거든요. 그리고 바로 이 표가 두 번째 사건의 핵심 증거입니다. 이거 정말 놀랐습니다. 일본어 동사 가쿠라는 단어 하나가요. 긁다, 그림을 그리다, 그리고 글을 쓰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전부 다 품고 있어요. 아니, 왜 하나의 동사가 이렇게 다른 뜻들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? 그 이유는 이 모든 행위의 뿌리가 결국 긁는다는 하나의 원초적인 행동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아니, 그럼 긁다가 어떻게 가쿠가 된 걸까요? 그 비밀은 바로 받침에 있습니다.
잘 아시다시피 일본어에는 글크 할 때 기역 받침 같은 게 없잖아요. 한 음절로 딱 끊어지는 소리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글크라는 소리를 발음하지 못하고 닫혀있던 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쿠라는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낸 겁니다. 글글기 카쿠가 되는 거죠. 이게 당시 상황을 상상해보면 정말 확 와닿아요. 아주 먼 옛날 백제의 학자들이 일본에 처음으로 한자를 전해주던 그 시절, 종이가 어디 흔했겠습니까? 글을 쓴다는 건 지금처럼 부드러운 종이에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무판이나 대나무 같은 곳에 칼 같은 뾰족한 도구로 글자를 긁어서 새기는 행위 그 자체였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글을 쓰는 행위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나 표면을 긁는 행위나 사실상 다 똑같은 행동으로 보였던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언어학적 그리고 역사적 증거들을 다 모아보면 우리는 어떤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? 결론은 이겁니다. 우리가 흔히 쓰던 기스, 일본어 키즈와 가꾸는요, 단순히 일본에서 빌려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고대의 기술과 지식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해지던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이 소리의 형체로 딱 굳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, 살아있는 언어 화석인 셈이죠. 그러니까 1500년 전의 그 소리가 지금 우리 입을 통해서 그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화석의 나이가 무려 1500년입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쓰는 이 단어 하나에 이렇게나 오래된 역사의 DNA가 그대로 박혀 있었다는 사실. 정말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랍습니다. 결국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언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박물관인 거죠.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사용한 다른 단어들 속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고대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.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?